자,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타이틀부터 잘 써놔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는가가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0년을 함께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컨텐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한 컨텐츠들이 좀 충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학원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스피치가 좋아야 된다, 뭐 아나운서처럼 해야 된다, 뭐 리을 발음, 시옷 발음을 잘해야 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경력 경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바로 업무 공백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가르쳐서 한다기보다 실제로 잘하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다 보니까 이거 스피치적인 부분을 본다는 것보다 컨텐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리를 잘 내야지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맞지만 컨텐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치를 한다? 그럼 어떤 말을 하든 이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스피치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차트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소리를 낸다라던가 면접 매너를 한다던가 이런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면접표에서 면접 그 평점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예의 품행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 완벽하게 채운 상태에서 스피치라든지 매너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채워나가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예요. 경기도, 전공, 지원하는 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기도 경력 경쟁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떼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공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전공과 사관과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지원한 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캐주얼한 질문들이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성남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은 요즘은 잘 묻지 않습니다. 면접 시험 평균표를 보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 면접 시험 평점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공직자로서 올바른 정신 상태가 있는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하겠냐, 혹은 공직자로서 6대 의무 어떤 게 있겠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 혹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혹은 공직자가 철법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즈도 있고 이런 답변들을 하시겠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같은 경우에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 같은 경우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인데, 우리가 스피치 학원에서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게 소리를 잘 내고 좋은 목소리를 내면 면접에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 면접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표정과 좋은 이런 매너를 가져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항목밖에 없어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컨텐츠 그 위에 스피치를 입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환경을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자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성남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창의력을 대놓고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면접시험 평점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내가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때 이런 답변들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리 내고 좋은 표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어떤 항목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치냐? 실제로 검색을 할 때는 내가 지원한 시에서 직렬을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성남의 식품위생을 검색한다, 성남시 식품위생지구를 간다. 그러면 지금 제일 핫한 게 뭐죠? 코로나 사태에 외식에 대한 안전이라던가 위생관념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음식의 훼손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훼손이 낮다 보니까 신선도라든지 위생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성남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또는 공장이 많은 시흥시 같은 경우에 환경에서 누누이 나오는 거는 악취라든지 배견 저감 시설 확대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지원한 시에 대한 질문들, 전공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3박자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채워 넣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혹은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기본적으로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건 경기도 사이트입니다. 경기도 사이트를 보면은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실행한 게 있고 실행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실행한 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진 않겠죠. 미공약 사항을 봐야지만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공약 사항 같은 경우에 정책 공약에서 미공약 사항, 공약 실천율이라고 되어 있던가, 혹은 공약 실천, 미실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보면은 복지 경기도를 위해서는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조성,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의료기술직렬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공약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최신 소식 같은 경우에 이런 자기들이 그 사이트에 다 스크립해 놓았다던가, 그 기자들이 직접 타이핑했던 기사 같은 경우에 대놓고 우리 정책에 대해 홍보를 하겠다, 우리 정책의 비중도를 좀 높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실 때도 최신 소식 순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경기도 그리고 지원하는 시, 나의 직렬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컨텐츠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 구술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는 말들을 했을 경우에 내가 원어브댐이 되면은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면접 시간 평점표를 항상 참고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면접에 대해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기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접근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키오스피치 강남점에서는 항상 그 매년 업데이트되는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기출 문제들을 데이터로 해서 6인 이하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